총알이 빗발치는 블록버스터 영화. 악역과의 마지막 대치 과정에서 회상씬이 시작되더니 구구절절 이 녀석도 사실 사연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과연 날 때부터 나쁜 놈이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의 선택으로 나쁜 놈이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지도를 만드는 7분 이감TV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냐 아니면 악하냐에 대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해 왔어요. 만일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면 선행이란 본성을 극복하고 발현되는 숭고한 행위일 것이고,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면 악행이란 개개인의 선택으로 발생하는 무도한 행위가 되겠죠. 오늘은 바로 이 인간 본성에 관한 순자와 칸트의 견해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정통적인 유학에서는 인간은 하늘로부터 이치를 부여받아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했어요. 반면 순자는 악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죠. 순자는 스스로의 의지로 하는 행위인 자귀와 달리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다듬어지지 않은 인간의 바탕을 본성이라고 말했어요. 순자는 이 본성을 다시 성, 정, 욕으로 구분하였는데요. 성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감각기관의 기능을, 정은 성에서 감각기관이 외부와 접촉할 때 생겨나는 좋고 싫음의 정서를, 욕은 이 좋고 싫음의 정서에서 나오는 좋아하는 것은 더 가지고 싶어하고 싫어하는 것은 멀리하려고 하는 욕구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빵을 먹으면서 맛을 느끼는 것은 성, 빵이 맛있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정, 맛있는 빵은 더 먹고 맛없는 빵은 동생한테 주는 것은 욕인 거죠. 근데 누구나 맛있는 빵을 더 먹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순자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감각기관인 성을 따르고 좋고 싫음을 따지는 정을 줬는데, 그 결과 욕이 작용해서 이익을 탐내 서로 다투게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다툼에서 바로 악이 발생한다고 보았죠. 물론 성과 정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악은 욕에서만 발생하지만 욕은 성과 정에 기반한 것이잖아요. 결국 순자는 악은 인간의 본성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순자가 욕 그 자체가 악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에요. 욕은 타고나는 것이니까 살아가다 보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인위적으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럼 악은 무엇이냐?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해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데, 순자는 바로 이 혼란 상태가 악이라고 봤어요. 모두가 맛있는 빵을 먹고 싶어 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 욕으로 인한 하나의 결과가 악인 거죠. 그렇다면 악을 방지하기 위해 욕을 조절할 수는 없는 걸까요? 순자는 인간이 충분히 욕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예법을 학습함으로써 말이에요. 예법이란 성, 정, 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인이 끊임없는 생각과 실천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든, 즉 자귀를 통해 만들어낸 규범이에요. 사람들이 예법을 배우면 정이 드러난 것, 자신이 좋고 싫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능력인 사려가 가능해지고, 이것이 의지적인 행위로 이어지면 욕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욕을 제어하는 자귀가 반복될수록 사려의 능력 또한 점점 더 향상된다고 봤답니다. 결국 평범한 사람들도 노력을 통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순자는 생각했던 거죠. 나는 왜 저 빵이 맛있을까? 내가 맛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맛있지 않을까? 오늘은 동생한테도 맛있는 빵을 줘야겠다 하고 말이에요. 이제 칸트로 넘어가 볼까요? 칸트 또한 순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칸트는 인간의 본성에 선의 소질과 악의 성향이 함께 존재한다고 봤어요. 그러면서도 악은 인간 스스로의 선택과 떼어놓을 수 없으므로 악의 문제는 결국 개인의 책임 문제라고 봤죠. 칸트는 모든 생물체는 타고난 성질, 즉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그 중에서도 인간이 가지는 소질로는 동물성, 인간성, 인격성을 꼽았죠. 동물성은 생존과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적인 자기애였고요. 인간성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드높이도록 하는 인간적 자기애를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인격성은 도덕 법칙을 존중하고
스스로의 동기로 삼는 능력이죠. 이 중 동물성과 인간성은 생존 본능 같은 것이라서 선과는 관련이 없고, 인격성은 사람들을 선으로 이끄니 칸트는 인간에게 원래부터 선의 소질이 있다라고 주장했답니다. 그렇다면 악은 어디서 오는 것이었을까요? 칸트는 인간이 자기 애를 발현하는 과정에서 동물적인 생존과 번식의 욕망이나 인간적인 경쟁심에 의해 자기 애의 욕구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악으로 흐를 가능성, 악의 성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악을 판별함에 있어 칸트에게는 표면적인 행위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칸트는 행위를 유발한 인간 내면의 목적 자체가 선해야만 행위 역시 선한 것이라고 보았죠. 봉사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을 돕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한편 사람의 마음 속에 자기 애의 욕구가 과도해져서 도덕 법칙을 따라야지 하는 의지가 약해지거나 아니면 동기의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에 악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봤어요. 칸트에게 이러한 악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 사람들 개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봉사활동을 갈 때 남을 도와야지 하는 마음에 봉사활동을 해서 학점을 잘 받을 거야 라는 이기심이 끼어든다면 칸트는 동기의 왜곡이 발생한 것이며 악이 초래된다 라고 본 거예요. 동기의 왜곡은 또 다른 형태인 동기의 전도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동기의 전도에까지 다다르면 더 이상 선한 동기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이기적인 마음만이 행위의 목적이 되는 거죠. 예컨대 어떤 사람이 오로지 내 사회적 평판을 올려야 해 하는 필요가 생길 때에만 불우이웃을 돕는다면 칸트는 그 사람에게는 동기의 전도가 발생한 것이고 매우 악한 사람이다 라고 보았던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소질, 동물성과 인간성이 과도하게 발현될 때 악의 성향이 작용하므로 인간 본성의 악의 성향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고 봤어요. 그렇지만 그 악이 실제로 나타나고 점점 더 심해지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이 개입하기 때문에 결국 악은 개인의 책임이다. 칸트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오늘은 인간 본성에 대한 순자와 칸트의 견해를 알아보았어요. 순자는 악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봤어요. 반면 칸트는 인간 본성의 악의 성향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 악의 발현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죠. 그렇다면 사연이 많은 영화 속 악역은 어떨까요? 우리는 순자처럼 그를 이해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칸트처럼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패스 형도 모른다고 하네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이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